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얘기인데 오늘 대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을 했을까? 이것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배신의 정치에 저주를 푸는 것은 대구 시민들일 것입니다. 보수 정치의 스펙트럼을 넓혀주십시오. 총선에서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수도권 전역은 위기입니다. 이렇게 대구까지 찾아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어도 전 좋습니다. 수도권 선거의 해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대구가 바뀌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그제는 이제 기자회견 국회에서 하면서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이러면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은 대구에 가서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를 하면서 대구가 바뀌어야 수도권 선거의 해법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가장 주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남이고 그 가운데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는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당대표가 되는 어떤 굉장히 큰 바람이 부는 분기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구에서 했던 연설이었거든요. 대구에서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대구 시민들에게, 대구 당원들에게 힘을 받아서 당대표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의 주류와 당 전체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대구에 가서 대구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부터 당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 분위기가 영남으로 넘어가고 그 영남 전체에 영향을 주면 당연히 영남권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의정활동이나 아니면 내는 메시지에 있어서도 좀 더 변화하게 될 거고 그렇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도권 선거에도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 자체는 뭐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메시지 자체는 어떤 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어제 이렇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저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저격한 했습니다. 것이다. 특정 인사들을 저격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구가 바뀌어야 수도권 선거해법이 나온다. 이거는 단순히 지역적인 특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윤핵관 물러나라.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게 되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TK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기현 지도부 2기 체제가 들어섰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자리에는 TK 재선 이만희 의원이 임명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만 보더라도 여전히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서는 TK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윤핵관 또는 TK 이런 주류 인사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또는 이분들이 이선 후퇴하지 않는 이상 또는 험지 출마하지 않는 이상 사실 수도권 선거의 절박함을 가지고 뛸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이 TK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친윤 주류 세력을 향해서 일종의 저격을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배경은 요 다음에 지금 들어볼 이준석 대표의 이 말 때문인 것 같아요. 대구 지역 의원들을 향한 발언 수위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에 비유하기도 했던데 이것도 듣고 오겠습니다. 초선 때 말 못하는 건 다 고양이입니다. 그거 계속 밥 주면요 비만 고양이 됩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계속 밥만 먹고 있는 대구 경북의 고양이들 또 이러면 또 열받으시겠지만 고양이 12마리 키워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호랑이 하나 들여가지고 키우십시오. 그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 12명이 이제 지금 고양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호랑이를 들여서 키우십시오. 또 이 말도 저는 들으면서 그럼 호랑이는 자신을 얘기하는 것인가? 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요? 네,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가서 출마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어서 저는 좀 강해집니다. 뭐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이제 뭐 그런 분석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요? 얼마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이 눈물을 보인 것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준석 대표를 보기에
이준석 대표의 눈물은 그 어떤 미련을 내려놓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당 대표로서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어 왔는데 이렇게 당이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비판을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저는 저 기자회견을 딱 기점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마저 미련을 내려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미련을 내려버리는 것 안에는 그 전까지 노원구에서 계속 지역 활동을 했던 이준석 대표의 과거 모습들도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약간 이런 북받쳐 오르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또 울음이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뭐 예. 최상병 사건 때문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가지고 저렇게 울음이 길게 이어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일련의 사건들이 쭉 겪어지면서 본인이 미련을 놓는 과정 그리고 노원에 관한 어떤 미련을 놓는 과정이 저 기자회견 안에 있지 않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서 호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대구로 출마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노원병을 떠나서 대구 출마를 계획하고 지금 계속 하나하나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셨는데 동의하세요? 공천을 안 줄 수밖에 공천을 주지 못하는 상황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사실 저런 발언들을 하면 이준석 대표도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셨지만 예. 뭐 열받으시겠지만 이렇게 덧붙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 받지 않을까요? 저런 이야기를 하면 당사자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해할 것도 알고 또 동시에 저런 이야기를 하면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저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호랑이 한 마리 들여서 키워라라고 하셨잖아요. 전 저게 본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10명이 있든 윤핵관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나 이준석 한 명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섭 최고위원도 말씀하신 것에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데 사실 이것은 뭐 신당 창당 이런 것보다도 본인에게 결국 공천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그것을 명분 삼아서 난 그래도 국민들에게 평가받겠다 하고 대구로 무소속 출마를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방송을 이준석 전 대표가 본다면 또 뭐 해석은 자유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